서울 강북을 국회의원 한민수입니다. 앞서서 여러 의원님들이 SK그룹 최태원 회장의 불출석에 대해서 지적을 했습니다만 저 역시 본질이 앞서서 하나 짚고 넘어가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지난달 30일 날 왜 최태원 회장이 증인으로 채택이 됐습니까? 여기 나와 계시는 유영상 사장을 비롯한 SK 측 관계자들이 제대로 된 답변을 내놓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책임 있는 답변을 못했어요. 어떤 책임도 지려고 하지 않았습니다. 말로만 얘기했죠. 그래서 최태원 회장을 우리 위원회가 증인으로 채택한 겁니다. 근데 최태원 회장의 불출석 사유서를 보면은 5월 15일 에이펙 통상장관 회의를 대비한 암참과의 한미 통상 관련 행사 참석이 예정되어 있어. 물론 뭐 중요한 행사일 수도 있겠지요. 하지만 전 국민의 절반인 2,500만 명의 피해자가 나왔습니다. 아까 영상 안 보셨습니까? 다른 의원 질의 때 여전히 국민들이 힘들고 어렵고 불안하고 호소하고 있는데 왜 최태원 회장은 이런 데 안 나옵니까? 국회에 나오는 게 국회의원들 얼굴 보기 싫어서 그렇습니까? 국회의원들 보러 오는 자리가 아닙니다. 국회의원들을 통해서 국민의 대리자로서 국회의원들이 질의하는 거에 대해서 답변하는 거예요. 뭐가 문제이고 어떤 책임을 질 건지, 왜 이런 대형 사고가 생겼는지. 다시 한번 대한민국의 주인은 국민입니다. 일부 소수의 재벌도 아니고 대법원도 아닙니다. 자, 우리 유영상 사장님. 예. 이번 해킹 사고로 인해 유출된 전화번호, 가입자 식별번호 등 4종의 정보가 개인정보입니까? 아닙니까? 간단히 답변하세요. 예, 개인정보입니다. 그렇지요. PPT 보시면 나항의 개인정보보호법에 정의가 되어 있습니다. 이게 맞아요. 인정하셨듯이 개인정보입니다. 우리 국민들이 이렇게 불안해하는 거는 몇 시간씩 줄을 서서 한 시라도 빨리 유심을 교체하려고 하는 거는 왜 그렇다고 보세요? 그 근본적 이유가 뭐라고 보십니까? 제가 말씀드려도 되겠습니까? 얘기해 보십시오. 뭐 그 기술적인 부분입니까, 그게? 아닙니다. 유출된 정보로 국민 여러분들이 불안감을 느끼기 때문입니다. 이 점에 대해서 죄송스럽습니다. 그런데 왜 우리 유 대표님, 유 사장님 그런 얘기도 못 합니까? 아닙니다. 저도 막연한 두려움, 과도한 불안으로 치부해서는 안 됩니다. 예. 그렇지 않습니까? 예. 지금 뭐 좀 시간 지나면 잊혀지겠지. 선거 때문에 이제 과방위도 열리지 않으면 그냥 덮고 가겠지. 그런 생각 하지 마십시오. 이번에 유출된 개인정보를 바탕으로 불법 유심칩을 통한 신원 도용 등 2차 범죄에 악용될 우려가 유심을 교체하지 않는 이상 존재하기 때문입니다. 맞지 않습니까? 저희는 기술적으로는 유심 보호 서비스와 FDS로 사장님 알겠습니다. 가능하다고 생각하지만 예. 알겠습니다. 교체는 해드리겠다고. 지금 뭐 보니까 유심 지난 4월 30일 청문회 때도 유심 보호 서비스에 뭐 가입, 자동 가입, 유심 교체 물량 확보 여러 가지 SKT가 하는 행동 뭐 이렇게 여러 가지를 알렸어요. 하지만 지금 보니까 전체 유심 교체 고객이 이게 5월 6일 18시 기준인데 지금 별로 크게 달라지지 않았을 겁니다. 왜냐하면 확보된 물량이 있을 테니까. 맞지 않습니까? 맞습니다. 그럼 지금까지 전체 약 4%, 96%에 해당하는 사용자는 근본적인 해결이 안 됐다고 안 된 거 아닙니까? 맞지요? 유심 교체가 되지 않은 것은 맞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왜 회장은 나오지 않습니까? 장관님, 네. 우리 유상윤 장관님. 그 최태원 회장이 이제 어제 대국민 사과를 했는데 여전히 위약금 관련해서는 이런 답변을 내놨습니다. 지난 30일에 유영상 사장 얘기나 종합적인 검토라는 지속된 입장하고 똑같아요. 그 유약금에 관한 부분을 보니까 전기통신사업법에 따라서 우리 과기부가 이용 약관에 관한 위반 여부를 판단해야 하고 그 판단은 방통위, 개인정보 보호위, 개보위죠. 민간합동 조사단의 결과를 종합적으로 검토하기 때문에 SKT가 지금처럼 저런
미온적인 태도를 갖고 있는다면은 단기간에 결정될 수 있는 사안은 아닙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그런 상황에서 우리 장관님이 지난 30일 청문회에서 이제 법률 의뢰 말씀을 하셨어요. 네. 그리고 차관께서 한 4군데 했다고 얘기를 하셨죠. 세 군데하고 추가적으로 하나 더. 예, 그래서 4월 30일에 로펌 3곳에 갔고 5월 2일 날 한 군데 더 보냈다고 했습니다. 그 답변을 좀 받지 않았습니까? 장관님 말씀하셨는데 어제 오전에 일단 받았습니다. 아, 근데 지금까지 저희들이 자료 제출을 해달라고 우리 의원실에서도 계속 요구를 했는데 거부하다가 지금 청문회 직전에 자료를 보내왔는데 역시 도대체 어느에다 맡겼는지 자체까지도 얘기를 안 합니다. 내용도 좀 얘기를 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왜 공개를 안고 있는 거죠? 예, 그 부분은 저희가 의뢰를 할 때 그쪽에서 이런 것은 밝히지 않았으면 좋겠다 이런 걸로 이제 그러다 보니까 의뢰를 우리 장관님이나 차관님의 어떤 그런 미온적인 답변이나 태도 때문에 우리 과기부가 SKT에 유리한 쪽으로 법률 의뢰를 한 것이 아니냐 이런 우려가 나오고 있는 걸 알고 계실 겁니다. 의원님 그 법무법인의 이름을 저희들이 공개하지 않는 이유는 내용도 보다 중립적으로 하라는 의미입니다. 그리고 그 어떠한 영향도 없이 그 의견을 달라는 거고 그걸 밝히는 순간 또 그러면 다른 내용 자체를 설명이 비공개라도 좀 제출해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저희 의뢰할 때 설명을 그런 좀 내용이어서 예, 와서 좀 해주시고요. 제출을 이렇게 예, 이름하고 내용을 좀 하다 보면 듣도록 다 하겠습니다. 제출이 있습니다. 유영산 대표님, 예. SKT 책임과 피해에 대해서는 SKT가 지금 객관적 판단이 우선될 필요가 있다. 그 입장인 거죠. 그 부분도 예,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우리 국민의 피해는 제가 볼 때는 실제합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이런 개인정보 유출로 한 불안이 즉각적으로 해소되지 않았죠. 그리고 유심보호 서비스 가입을 위해 기다려 하는 아까 영상도 보고 했습니다만 다른 의원님 때 시간이랄지 우리 국민 모두가 유심 교체를 위해서 길거리에서 보내는 시간들 이거는 다 피해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예, 진심으로 사과드립니다. 그 피해는 뭐 사과는 뭐 당연한 거죠. 근데 피해에 대한 보상 방안이 지금 제시가 안 되고 있어요. 거기에 대해서는 준비가 되고 있습니까? 향후 별도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준비를 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그 수동적으로 그렇게 하지 마시고 예. 좀 적극적으로 했으면 좋겠습니다. 왜냐하면 지금도 늦었습니다마는 국민들 분노가 더 커지면 기업 전체가 더 얼어줄 수 있습니다. 그런 판단을 잘 해보십시오. 그 유심 포맷 관련된 것 좀 물어볼게요. 이게 지금 12일 출시라고 알고 있는데 맞습니까? 예, 맞습니다. 예, 네. 예, 기술 기술 쪽이기 때문에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근데 이게 저는 좀 우려가 되더라고요. 저도 이 내용을 우리 보좌진으로 들었고 혹시나 유심 교체 때처럼 또 혼란이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거든요. 한번 물어볼게요. 이 유심 포맷 하려면 대리점을 직접 가야 됩니까? 예, 직접 가서 하는 걸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이 유심당 이 기술 뭐 새로 출시한다고 했으니까 적용 시간은 어떻게 돼요? 지금 저희가 일반 유심은 15분 생각하고 있고요. 네. 이 포맷 방식은 저희는 재설정 방식이라고 하는데 한 10분 정도 생각하고 10분. 있습니다. 예, 예. 그러면 한 대리점, 직영 대리점만 가능한 겁니까? 아니면 다 됩니까? 2,600개 현재 대리점에서 그러면 똑같이 하실 수 2,600개에서 있습니다. 예, 예. 10분씩. 예. 그럼 대리점당 하루에 감당할 수 있는 고객 수는 좀 계산을 해보셨습니까? 현재 저희가 캐파가 20에서 25만 정도인데요. 이걸로 하면 더 늘어날 것 같고요. 그다음에 이거를 위해서 저희가 기기를 또 준비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아니 그러니까 그것까지 유심 포맷이 유심 네. 교체보다 이게 좀 나을 것 같아서 지금 도입을 한 거 아닙니까? 그죠? 예, 시간적인거나 아니면 재고적인 부담 쪽에서 그럼 편의성이 전체 있습니다. 지금의 우리 가입자들 예. 유심을 교체하지 않은 분들 예, 지금 96%가 하지 않지 않았습니까? 예, 맞습니다. 예. 그러면 이걸 한다고 할 때 예. 전체 걸리는 시간은 대략적으로 추정이 돼요? 현재로서는 좀 추정하기는 어렵고요. 빠르게 지금 하려고 합니다. 그 유심 보호 서비스처럼 이제 일괄적으로 내리는 그런 서비스가 아니기 때문에 이거 좀 추정하기가 어려운 부분이 있는데 저희가 이게 계속 좀 하고 우려되는 있습니다. 부분이 있습니다. 예, 예, 알겠습니다. 실제로 예. 알고 계시죠. 네네. 그래서 또 우리 국민들께서 대리점 갔는데 이거는 금방 해줄 줄 알고 갔는데 또 뭐 이거 할 수 있는 분이 없다거나 대리점에 아니면 너무 시간이 지체된다거나 지금 10분이라는 것도 그냥 도상으로 계산해 보신 거 아닙니까? 예, 실제- 좀 더 면밀하게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네. 이런 예. 부분들이 생기면 예. 더 피해가 커질 수 있다. 네, 이런 말씀 알겠습니다. 또 예. 드리겠습니다. 우리 이상중 원장님, 예, 예. 지난 3일 키사에서 SKT 서버에서 악종 코드
8종이 새로 공개됐다. 예. 발견됐다. 예, 그렇죠. 공지했은 거 맞습니까? 예, 맞습니다. 이게 그러면 지난달 29일 날 민간 합동조사단이 발표한 1차 조사 때 그 4종과는 별개입니까? 아니면 어떻게 되는 겁니까? 이거? 그게 뭐 변종이라 보면 됩니다. 변종. 예. 이 관련해 가지고 어제 한 매체에 연합뉴스 보도를 보니까요. 이번에 추가로 발견된 악성 코드 8종이 기존의 악성 코드가 발견된 SKT HSS 서버에서 발견됐다. 맞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예. 맞아요? 예. 아, 그래요. 뭐 맞다고 하면은 그래도 그나마 우리 주민등록 번호나 다른 민감한 개인정보 서버는 뚫리지 않았다고 봐야 되는 건가요? 그건 SKT에도 답변. 예, 저는 그 조사 중인 상황이기 때문에 말씀드릴 수는 없습니다. 공식 발표에 의해서 아, 저희는 그렇습니까? 따릅니다. 예, 예. 장관님, 네. 예, 그 보니까 지금 SKT 해킹 사태로 우리 국민들이 불안해하는 거는 아까 우리 김승주 교수님은 이제 우리나라는 외국과 좀 다르다고 금융 결제 서비스가 체제가 달라서 하지만 많은 국민들이 우려하는 건 이제 금융 피해, 2차 피해가 날 걸 우려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네, 물론 그런 부분이 가장 우려가 많습니다. 예, 그래서 이번에 리얼미터 아니 한 여론조사 업체 조사를 보니까 이번에 정부나 SKT에서 발표한 주민등록 번호나 금융정보나 민감정보가 포함되지 않았다는 발표를 신뢰하지 않는다가 80%가 넘습니다. 이게 실제 다르게 받아들이고 있는 거예요, 우리 국민들은. 이런 부분들을 정말 이 개인정보가 공공재가 돼버렸다. 이런 슬픈 우스갯소리죠. 이런 부분까지 나오고 있다는 말씀들 꼭 드리고 싶습니다. 이제 지금 보니까 아까 우리 유영상 사장님도 말씀했지만 한 25만 명이나 KT나 LG U+로 옮겨갔다고 합니다. 그죠? 예. 우리 과기부 장관님. 근데 지금 네. LG U+나 KT는 안전합니까? 물론 그래서 지난번에 저희가 그 시소분들을 불러서 예. 지금 감지되고 있는 그 악성 바이러스를 전부 점검하도록 그렇게 지도를 하고요. 또 이것도 상당히 서버가 많아서 시간이 좀 걸릴 것으로 예상합니다만, 예, 그렇게 조치를 했어요. 예, 보니까 이번 SKT 해킹에서 발견된 BPF 도어 그 악성 코드 아주 정교하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지금 제가 질문한 것처럼 KT나 LG U+도 과연 안전한 건가 네. 이런 우려가 또 생깁니다. 지금 자료 보면은 이 LG U+나 KT로 옮긴 여기도 지금 유심 보호 서비스가 10배 이상 폭증하고 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우리 국민 모두가 실제로 2년 전이었습니까? 3년 전에 미국에 다 아시겠습니다만 통신사 연쇄 해킹 당했잖아요. 그래서 이런 우려점이 있는 것 같습니다. 이렇게 정교한 악성 코드를 심을 정도의 실력을 가진 집단이면은 대한민국 이 통신 전체를 한번 교란하려고 시도할 가능성도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철저한 대비책을 좀 세워야 되지 않겠나 이런 말씀을 꼭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이 부분 하나 여쭤보겠습니다. 그 SKT가 키사의 침해 사고를 신고한 시점이 4월 20일 16시 46분인데 과기부가 이 사실을 키사로부터 보고받은 시간을 혹시 아십니까? 우리 장관님이나 우리 차관님. 예, 저희가 한 40시간 정도 후에 신고를 받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기사로부터 보고받은 시간은 뭐 지금 말씀하신 건 다르긴 한데요. 아무튼 정보통신망법에 따르면 바로 침해 사고는 즉시 신고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볼 때는 이번에 통신망 전반적인 보안 조치 점검을 하면서 이런 신고 체계 이런 부분도 좀 아울러서 이루어져야 되지 않겠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또 보면은 아까 우리 장관님이 KT나 LG U+도 잘 점검하고 있다고 하시는데 뭐 여러 가지 이유는 있는 것 같아요. 자료를 쭉 살펴보니까 장관님 말씀처럼 과기부에서 이통 3사 정보 보호 책임자들하고 이렇게 소통을 하고 있다는 걸 알겠습니다. 알겠는데 과기부가 LG U+나 KT 보안 점검을 최초로 공식 요청한 시점이 4월 28일입니다. 그러면은 침해 사고 나고 한참 뒤입니다. 이런 부분들도 잘 한번 세심하게
따져보시고요.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제가 답답해서 아까 한민수 의원님 질의의 핵심이 뭐냐면요. SKT랑 과기정통부가 혹시 같은 법무법인으로부터 유권 해석을 받는 게 아니냐. 핵심은 이거 아니겠습니까? 예, 그거 답하세요. 그거 맞죠? 한민수 의원님. 예, 그런데 핵심은 SKT가 해석을 의뢰한 법무법인과 과기부가 해석을 의뢰한 법무법인이 설마 같지는 않겠죠? 예, 우려할 때 이해 충돌에 대한 걸 다 검토해서 이거 했습니다. 점검하셨죠? 예, 그렇습니다. 예. 그리고 그 한 가지 말씀드립니다. 의원님들도 참고하세요. 지금 SKT가 고객신뢰위원회 만드신다고 하는데 저희가 대선 때문에 제 마음 같아서는 일주일 뒤에 또 청문회 열어서 끝까지 파헤치고 싶으나 그게 불가합니다. 그러나 이거 끝나면 즉시 제가 과방위 내에 전문가 포함한 TF 구성해서 저희가 선거운동으로 바쁘더라도 그 전문가들과 각 방에 이 건과 관련해서 가장 조회 깊은 비서관으로 구성해서 계속해서 체크하겠습니다. TF 구성할 테니까 그냥 국회가 늘 그랬듯이 이번에 청문회 하고 말겠지 이런 생각하지 마십시오. 예, 그렇게 안 합니다. 그리고 대선 이후에는 전 통신사 대상으로 보안 상황을 점검하는 현안 질의에 들어가겠습니다. 그리고 한민수 의원님이 말씀하신 것도 그냥 들으시면 안 돼요. KT나 LGT도 과기부가 할 수 있는 모든 권한을 다 동원해서 유심보호 서비스를 강제 가입시켜라. 특히 바텀업으로 해라. 예, 디지털에서 소외된 분들 먼저 유심보호 서비스 강제적으로 가입시켜라. 지금 그 요구하시는 겁니다. 아이고 답답해요. 정동영 의원님 질의하십시오. 예,